나이 들고 보니 사는 모습이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으면서도 또 분명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일하면서 만난 사이라던가 그냥 주변 지인들 간의 관계라고 해도 해당이 되지만 어릴 적부터 알았던 친구들 사이에서도 꽤 눈에 띄게 보이는 것 같아요. 가끔 난 그 안에서 어느 쪽에 속하는 건지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친구 관계가 제법 왕성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학교를 다닐 때에는 단짝 아니면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우르르 돌아다닐 때도 있었는데요. 저는 많은 숫자보다는 몇 명에게 의지해서 거기에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쪽에 익숙했어요.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랑 꽤 오랜 시간 좋은 사이를 유지했어요. 저에게 있어 유독 잊을 수 없었던 친구이기도 했는데 우리는 집이 가깝다 보니 툭하면 서로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놀기도 했었죠. 저희 부모님은 늘 바쁘셨었고 경제적으로도 그다지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요. 외동아들인 저는 그냥 늘 집에서 혼자 밥을 대충 먹고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를 만나고 나니 집도 가깝고 늘 가족이 모여서 밥 먹는 분위기라서 자꾸 놀러 가고 싶더라고요. 몇 번 저희 집에 놀러 와서 같이 라면도 끓여 먹던 친구는 저보고 자기네 집 또 가자고 하더군요. 영수야, 우리 집 가서 밥 먹자. 엄마가 너 데려오래. 사실 이때는 남의 집 놀러 가는 게 제일 재미있을 나이잖아요. 그런 게 기대도 됐고 무엇보다도 저는 집밥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늘 바쁘시다 보니 밥을 거의 못 챙겨주셨고 함께 먹는 시간도 없었고 용돈만 얼마 주셨거든요. 찬장에는 늘 종류별로 라면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제가 먹을 만한 간단한 반찬으로 김치나 햄 정도만 넣어두셨어요. 물론 밥도 있었지만 이렇게 늘 돌아가면서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잖아요. 밥도 물리고 다 지겹고 귀찮고 예민한 나이를 넘어 중요한 시기가 되다 보니 저도 이때 만사 짜증나고 부모님과의 사이도 썩 좋지 않을 때였는데요. 그럴 때 괜히 남의 집 분위기를 한번 경험하고 나니 그 맛을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공부를 한다는 핑계를 삼아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된 것이었어요. 이 친구 이름이 민철인데 우리 집과 아주 가까운 조그만 연립주택에 살고 있었는데요. 가보니 집 크기나 구조도 거의 비슷한데 그 집 분위기는 정말 너무나 다르더군요.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엄마가 맞아주시는 풍경하며 우리를 보자마자 바로 손 씻고 와라 밥 먹자 하시는데 이게 저는 좀 뭉클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너무 바쁘시다 보니 늘 저녁에 제가 잠들고 나서야 들어오셨고 밥은 당연히 밖에서 해결하신 상태였거든요. 생각해보니 이 무렵 저는 밥에 꽤 집착했던 것 같아 보이는데요. 식욕도 왕성하고 잘 먹을 때인데 물론 부모님이 굶게 하신 건 아니지만 대체로 썩 맛없고 너무 일률적인 라면이나 밥, 김치, 햄만 집에 있다 보니 다 질리고 싫어서 그랬나 봐요. 물론 용돈을 주시면서 분식점이나 어디 가서 사 먹으라고 하시기도 했지만 어디까지나 집 밖에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때 친구네 어머니가 챙겨주신 밥이 너무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얼른 손을 씻고 오라고 하셔서 가서 앉았는데 이날만 간 게 아니라 몇 번 갈 때마다 메뉴가 달라지긴 했지만 진짜 항상 정성껏 차려주셨어요. 잘 먹는다며 밥도 금세 또 떠다 주시고 김치찌개랑 같이 먹을 계란 후라이도 또 새로 해주시더라고요. 친구는 저보고 너 이렇게 많이 잘 먹는지 몰랐다고 놀라기도 했는데 그때 친구네 집밥이 너무 맛있게 느껴지긴 했어요. 민철이네 어머니는 이날 김치찌개를 해주셨는데 돼지고기를 아주 듬뿍 넣어서 두부와 양파, 파까지 왕창 넣고 끓여주셨거든요. 거기다가 반찬이 별거 없다고 하시긴 했지만 금세 무쳐냈다는 깻잎 나물이며 1인당 하나씩 주신 달걀 후라이 그리고 달걀을 몇 개씩 삶아내서 한 번에 왕창 만드신 장조림까지 맛이 없는 게 없었어요. 이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거의 밥 3공기는 비웠는데요. 저도 스스로 놀랄 지경이었고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배가 너무 불러서 잠깐 앉아 있었답니다. 뭘 이렇게 맛있게 잘 먹냐? 너
우리 집 아들 해야겠다고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는데? 괜히 저도 머쓱해서 머리를 만지작거렸던 것도 기억나고요. 그렇게 잘 먹고 친구 방에 들어가서 놀면서 별말 안 했지만 그 공간이 왜 이렇게 편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집으로 돌아와 텅 비어 있고 인기척 없는 느낌을 받으면 또 그렇게 처지더라고요. 그리고 이후 우리는 각자 대학을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기에 조금 멀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종종 학교 다니는 중에 만나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여지없이 또 민철이네에 가서 밥을 먹고 오기도 했어요. 그러다 이제 저희 부모님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바람에 완전히 멀어지게 된 거죠. 저도 제대하고 시간이 좀 지났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쯤 만나던 여자친구가 무척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이전에도 연애를 몇 번 하긴 했지만 크게 관심이 없었고 나중에도 꼭 결혼이라는 걸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는데 이때 여자친구는 엄청나게 적극적이었어요. 저보다 한 살 어렸는데 왜 그렇게 결혼을 강요했는지 몰라요. 나 얼른 오빠랑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함께 살고 싶어. 우리 집에서도 오빠 데려와 보라고 아주 난리야. 그냥 가서 얼굴만 비추고 오면 안 돼? 저도 당시 여자친구가 싫지 않고 좋았기 때문에 이때 그냥 못 이기는 척 따라가서 밥도 얻어먹고 오긴 했는데요. 그때 아버님께서 꽤 저에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뭐 딸이 좋아하는 남자친구라고 하니 어떤지 좀 보려고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뜸 대학은 어딜 나왔고 뭘 전공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뭘 할 계획인지도 물어보시고요. 그러고 보면 이때 이 질문이 썩 반갑지 않으면서도 새삼 스스로 생각해보게 된 계기이긴 했어요. 저는 경제 관련된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쪽으로 막 적극적으로 나가고 싶지도 않았고 아직 다른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부모님은 계속 직장 취업 얘기를 하고 계시고 여자친구는 결혼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아주 난감한 상황이었거든요. 솔직히 꽤 스트레스가 컸어요. 부모님이 말하는 취업과 여자친구가 말하는 결혼이 동시에 맞물릴 수가 없는데 양쪽에서 자꾸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나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그냥 솔직하게 말했고 이런 것에 대해 허울 좋게 말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느낀 대로 쭉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여자친구의 아버님은 좀 다른 표정으로 얘기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이 만나는 건 좋은데 결혼은 아직 이른 것 같다고 정리하셨어요. 이 말씀에 여자친구는 단번에 얼굴이 굳어지면서 아버님께 화를 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약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던 얘기를 아버님이 먼저 꺼내셔서 거절하다시피 하셨고 제 입장에서는 나름의 출구가 생겼으니까요. 이후론 아무리 여자친구가 결혼을 얘기해도 아버님이 반대하시는데 어떡하냐고 말하면 될 것 같았죠. 그런데 아버님의 말은 끊기지 않은 채 계속 이어졌는데 듣고 너무 놀라서 잘못 들은 줄 알고 계속 눈을 크게 뜨게 되었어요. 자네,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그냥 아르바이트식으로 말이야. 처음에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한테 대뜸 아르바이트라니. 그리고 딸의 남자친구인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다니 여러모로 이해도 안 되고 무슨 의도가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불편해 죽겠는데 무슨 본인 회사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하시는 건지. 여자친구 집에 좀 사는 것 같긴 했지만 그렇다고 덕볼 생각도 전혀 없는데 안 내키더라고요. 제 표정을 읽으셨는지 대강 거기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또 썩 나쁘지만은 않게 보였어요. 저는 은근 요리를 좋아했는데 여자친구 아버님은 요식업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물론 저는 전문적인 요리는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맛있는 걸 먹고 구분할 줄은 알아요. 그리고 경제 쪽 관련해서 나름 공부를 하다 보니 마케팅이나 이런 쪽으로 이어지면서 관심을 갖게 되긴 했는데요. 마침 그런 쪽 일을 하시는데 마케팅 쪽으로 자료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느새 이 일을 하다 보니 저는 조금씩 발을 담그면서 안으로 쏙 빠져들게 되었고 결국은 필요한 다른 과정들을 준비하고 자격증도 더 따서 취직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여자친구 아버지 회사라는 게 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둘이 결혼 생각보다는 친구로 오래 만나보라고 하셨던 것이 부담을 좀 덜어주기도 했고 덕분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거든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그 여자친구와 말이에요. 눈 깜짝할 새 상견례며 식장 예약이며 결혼식까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이후의 삶은 왠지 모르게 좀 서운할 정도로 힘이 들더군요. 결혼 전에는 장인어른도 꽤 살갑게 말해주시던 부분이 있긴 했는데 정식으로 사이가 되니 일적으로 지시할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가차없이 말씀하시고 야단치시기도 하고 눈물 쏙 빠지게 심하다 싶더라고요. 슬슬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갈수록 무시하듯 툭툭 던지는 말씀을 듣고 있자니 저도 오기가 생겼죠. 처가에 비해 우리 집은 월등히 비교가 될 정도로 기울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자란 집은 아닌데 제가 뭔가 실수하거나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비꼬듯 말씀하시는 장인어른이 너무 싫어지더군요. 물론 감사한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좀 더 무리해서라도 꼭 비등한 관계, 아니 그보다 더 높은 쪽으로 성공하고 싶더라고요. 이후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야말로 이 악물고 틈틈이 공부했고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식당들을 좀 더 홍보하며 늘려갈 수 있는 방법들을 뛰어다니며 조사하게 되었어요. 오래도록 음식 사업을 하신 장인어른도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시고 대단한 실력이 있으시지만 그걸 요즘 시대에 맞게 풀어내서 마케팅을 잘 해나가는 건 제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별 관심 없이 아르바이트 제의를 받았을 때도 그때 장인어른이 무심결에 얘기를 하셨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막상 써보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사위로 들이면 더 일을 똑바로 할 줄 알았더니 영 맹물이라면서 무시를 하시니까 오기가 바짝 생겼죠. 그렇게 일을 점점 늘리게 되었고 나중에 회사 안에서도 저의 입지가 조금씩 생겨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 제가 관여했던 일들이 다 전반적으로 잘 풀려서 꽤 성공하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장인어른의 끊이지 않던 볼멘 소리에 불평들이 더 이상 제게 안 들리게 되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바쁘게 사는 동안 아내에게 썩 잘해주지 못했고 내 가정을 무턱대고 꾸려놓고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아 그에 대한 후회도 있었어요. 이런 복합적인 감정, 후회들이 밀려와 왜 내 인생은 뭔가 자꾸 누가 정해놓은 것에 끌려가듯 가는 걸까 회의도 들더군요. 그러던 차에 저는 저의 이 공허한 마음으로 뭔가가 대뜸 쏙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제가 여기저기 시차를 나가서 좀 알아보다가 출출해서 근처 식당에 들어가서 식당을 하게 되었어요. 어쩌다 보니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버린지라 얼른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요. 평소 한식을 좋아하는 편이라 바로 앞쪽에 웬 작은 국수집이 있어서 들어가게 되었죠. 앉아서 메뉴판을 살펴보고 있는데 나와서 주문받는 사람이 얼굴이 왠지 모르게 낯이 익더군요. 괜히 저도 힐끔 약간 보게 되다가 거의 국물을 다 들이킬 쯤에 확신이 왔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아는 얼굴이 맞았고 그쪽도 저를 보는 게 뭔가 알아챈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몰라서 잠깐 멈춰 있었는데 다행히 그쪽이 먼저 와서 말을 걸었어요. 저 혹시 김영수 씨 아닌가요? 땡땡동 땡땡고등학교 다녔던. 역시나 맞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민철이가 맞았던 겁니다. 저는 얼른 입을 닫고 일어서서 손을 내밀고 악수를 했고 왠지 어색하면서도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맞다고, 내가 맞다고 몇 번이나 얘기하면서 그 손을 계속 맞잡고 둘이 그렇게 서 있기만 했는데요. 잠깐 얘기할 시간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안쪽에서 사장인 듯한 사람의 표정에 썩 좋지만은 않은 거예요. 왠지 눈치가 보여서 연락처만 받고 그대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나오면서도 자꾸 가게 쪽으로 시선이 가더군요. 민철이는 너무 반가웠는데 30년이란 시간이 지나 만나게 된 친구의 얼굴은 어쩐지 인상이 좀 변해 있어서 말이에요. 그래도 간만에 이런 보물 같은 발견을 해서 얼마나 좋던지
저도 모르게 차에 앉아 옛 생각에 잠겨 잠깐 있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가게 쪽을 흘금 보았는데 민철이가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는 것 같더군요. 연락처도 받았고 어차피 저녁에 전화를 해보면 되니까 급할 건 없었지만 왜 저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지 보니까 사장이 아닌 직원 같은 분위기던데 약간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요. 안쪽에 있던 그 사장 같은 사람이 따라 나오는 것 같더니 민철이에게 뭐라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건너편에 차를 세워두고 있던 터라 말소리까지 들리진 않았지만 표정만 봐도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 보였고 그 말에 어깨를 움츠러뜨린 민철이를 보니 뭐라 말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들이 밀려왔어요. 세월이 참 많은 걸 변하게 했다지만 우리의 얼굴도 사는 모습도 너무 달라진 것 같았고 저런 상황에 이미 얼마나 익숙해졌던 것인지 어깨가 올라올 틈도 없이 잔뜩 기죽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민철이의 모습은 도무지 적응이 되지 않았죠. 과연 내가 다시 연락을 해도 되는 걸까? 하면 민철이도 반가워할까? 이전처럼 스스럼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우리 사이에도 나눌 것이 있을지 고민이 되더군요. 제 얼마 안 되는 인간관계 중 민철이는 유독 적지 않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더더욱 저는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기계적으로 거르고 훑고 모으기를 하다 보니 애먼 머리를 심히 굴리게 되었는데요. 그런 것 없이 밥이나 같이 먹고 또 얻어먹기도 하던 친구를 보니 말할 수 없이 가슴 한켠이 사무치고 외롭게 느껴지더군요. 잊고 있었던 그 외로움이나 갈망하는 감정들이 밀려와서 어쩔 수 없이 저녁에 저는 큰맘 먹고 연락을 했어요. 낮에 봤던 영수라며 어찌 지내냐고 어색하게 말을 떼었는데 듣고 보니 민철이는 제 예상과는 다르게 무척 반가워해줬어요. 연락처를 저만 받아 가져간 거라 민철이 쪽에서 먼저 연락할 방법이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오니 너무 좋다면서 말이에요. 예전과 목소리도 똑같고 말투도 너무 그대로라 저는 괜히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한 2, 30분간은 정말 쓸데없는 옛날 얘기만 잔뜩 하다가 어느새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근황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황 얘기할 때도 이전 우리의 추억을 얘기할 때와 똑같은 온도로 민철이는 덤덤하게 말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똑같이 덤덤하게 듣고 있기가 힘들었어요. 우리 엄마? 뭐 잘 계시지. 그런데 지금 몸이 엄청 안 좋으셔. 그리고 나는 아직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작년쯤 이혼했어. 마누라가 글쎄 그냥 말도 없이 도망가서 이혼하자고 하지 뭐냐.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모시고 살자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싫었나 봐.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동생은 뭐 시집 가서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지 뭐. 듣고 보니 그 식당에서 일하게 된 것도 지인이 소개해준 곳이긴 한데 악독 사장인 것인지 그렇게 타박을 하고 못 살게 군다고 하더군요. 정말 잠도 안 재우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시켜대는데 조금만 힘들어서 쉬려고 해도 난리를 치고 서빙에 주방 일도 돕다가 손을 칼로 베었는데도 아무런 처치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민철이가 이렇게 힘겹게 일하게 된 건 부인이 진 비 때문이었다고 하더군요. 참으로 순해 보이고 예쁜 여자를 만나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처가에 빚도 있었고 본인도 제법 빚이 있는 걸 숨겼나 봐요. 그걸 초반에 같이 갚다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철이는 애가 무뎌서 그런 건지 부인을 그대로 데리고 살며 어떻게든 갚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식이 자기 배우자의 빚까지 짊어지니 어머니도 너무 괴로워하셨고 그러다 여차저차 몸이 많이 노쇠해지셨나 봐요. 그런 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했더니 글쎄 단번에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졸지에 이혼을 당하고 마땅히 할 게 없고 돈을 벌어야 했던 민철이는 집 근처 가까운 식당으로 나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며 살고 있던 거였어요. 그 한편을 제가 보게 된 것이었고요. 이런 얘기를 그냥 스치듯이 하며 다시 옛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과거의 일들이 도통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일들을 마음껏 나누고 싶은 마음에 그리움으로 친구에게 연락했던 건데
친구의 현재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니 집중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날 거의 1시간이 넘는 대화를 하면서도 머릿속에 뭔가 안개가 낀 것 마냥 너무 희뿌였고 마음이 좋지 않아서 전화를 끊은 이후에도 왠지 모를 찝찝함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민철이와 저는 엄청나게 절절한 친구 사이라고 보기엔 약간 애매하고 그냥 어린 시절을 몇 년 같이 나누었고 밥도 먹던 사이였죠. 그런데 제가 나름 그때 기억을 소중히 갖고 있긴 했는지 밥과 관련된 이 사업을 하면서 종종 생각날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밀물 썰물처럼 생각이 들어오고 나가기를 이렇게 벌써 수십 년이고 그 생각의 실제 형태를 못 본 것도 30년이 된 거예요. 하지만 막상 이렇게 우연히 마주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왠지 모를 설렘도 느끼려다가도 친구의 현재가 너무 고되어 보이고 둘이 동일한 감정으로 옛날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자꾸 걸리고 불편하더라고요. 사실 그날 근처 시차를 갔던 것도 주변에 뭐 할 만한 게 없나 싶어 나가기도 했고 좀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쉬고 싶어서 갔던 것도 있기도 했어요. 그러던 차에 마치 열쇠 마냥 친구를 발견하게 되어 기뻤는데 마음 놓고 그 열쇠에 손을 댈 수 없게 된 것 같은 마음이랄까요? 아무튼 이 알 수 없는 마음을 안고 몇 주간을 지척거리다가 저는 민철이에게 다시 연락하게 되었고 그 식당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전화 통화했을 때처럼 반갑게 맞아주는 민철이를 보니 저도 약간은 설레기도 하고 그러고 앉아 다시 국수를 먹으며 전반적인 분위기나 구조 같은 걸 다시 살펴봤죠. 여전히 그 못된 사장은 민철이를 함부로 불러가면서 손님이 있건 말건 짜증을 부려대고 위생 상태도 썩 좋지 않아 보이더군요. 그냥 그렇게 먹고 말없이 일어나기를 이후로 2번 더 하며 지켜보던 중 저는 나름대로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걸 쭉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결심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보이고 특별히 큰 손해가 없겠다 싶을 때 저는 가차없이 밀어붙이는 편인데요. 당연히 저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죠. 바로 민철이가 일하고 있는 그 국수집을 제가 인수해서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 몇 개 중 좀 비슷하면서도 괜찮은 것을 골라서 그쪽에 프랜차이즈 매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원래 그쪽 동네까지 갈 생각은 없었는데 생각해보니 국수집이나 이 사업이나 면과 관련되어 있었고 메뉴도 비슷하게 하는지라 별 차이 없겠더라고요. 되려 이렇다 싶은 대단한 맛집이 없는 곳에 이렇게 무난한 맛의 매장을 내서 하는 것도 적당히 좋은 흐름이 될 것 같기도 했고요. 잘 되면 건너 또 매장을 내도 되니까 안 되면 그건 또 그때 가서 생각하지 하는 마음으로 일을 벌리게 되었죠. 여전히 이 얘기를 듣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하던 민철이에게 저는 차분하게 자리를 잡고 설명했어요. 요리는 전혀 할 줄 모르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도 없다고만 하길래 당장 필요한 것들은 제가 지원해 주겠다고 했어요. 사실 프랜차이즈를 내는 데에 있어 초기 자금이 많이 드는 건 아니고 그 외적으로 부수적인 부담이 있긴 했지만 제가 미리 내줄 테니 나중에 찬찬히 오래도록 갚으라고 말이에요. 일단 무난하게 된다고 해도 수익이 나쁘지 않은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철이는 얼마간 고민하다가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고 저는 운영과 관리에 대해 여러 가지 교육을 해주고 직원들을 보내 도와주기도 하는 등 보통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낼 때의 시스템과 비슷하게 지원을 해주었어요. 그렇게 저와도 몇 번 마주하다 보니 민철이 역시 매장이나 직원들을 관리하고 체크하고 하는 일 쪽에 더 집중해서 조금씩 열심히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그곳 매장을 내고 난 뒤 3, 4개월 정도는 적당히 무난하다가 곧 1년 차가 되자 일일 매출이 무척 잘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쪽 동네에 내는 건 별로 계획이 없을 정도로 딱히 잘 될 확률이 높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원을 해준 만큼 민철이도 무척 노력을 해주었고 회사에서 해주는 교육도 꾸준히 듣고 따라오면서 점점 매장 관리를 잘 하게 되더군요. 여러모로 합이 맞게 되면서 매출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일을 시작한 뒤 1년 정도 되니 비로소 안정적으로 수입이 일정하게 나게 되었어요. 민철이는 이 부분에 대해 저에게 무척이나 고마워하고 있지만 저는 저대로 민철이에게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 역시 여러모로 일에 대해 힘들고 제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외롭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민철이가 쏙 나타나 주었어요. 이전처럼 밝은 얼굴로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태로 저를 부른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민철이가 건너오기 편한 곳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죠. 둘이서 그냥 밥을 먹고 시종일관 떠들기만 하면 좋았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 듯한, 아니, 그 세계가 더 커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요 근래 굉장히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이 일에 대한 전환점도 새롭게 맞이하게 된 것 같아요. 민철이는 저를 만나 상황이 좋아졌고 어머니도 마음을 놓으셨다며 고마워하시는데 저는 저대로 민철이를 만나 막힌 곳이 뻥 뚫린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우리들의 날들을 좀 더 기대해보며 또 새로운 탄력감을 받고 열심히 뛰어보려고 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